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전 작전 타임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지독한 쏠림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만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시장은 4,600선을 향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 전체 상장 종목 중 무려 8.8%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개 중 하나꼴로 주가가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개에서 2개도 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새해 초에는 중소형주가 힘을 받는 이른바 1월 효과를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이 시장의 자금을 거대하게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코스피의 상승분이 무려 92%가 이 두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새해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무려 2조 3천 원어치 넘게 사들였는데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이 게임주인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대표 내수주저 하이트진로까지 모두 신저가로 포싹 주저 내려앉은 건 시장의 양극화를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 계좌의 종목들은 왜 이리 힘을 써주지 못한 건지 한숨 짓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독주라는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소외된 종목들의 눈물. 이제는 시장의 균형 잡힌 성장을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포모 현상을 해결해줄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은요, 김태준 코치님과 조준진 코치님이십니다. 코치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이 계시는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코치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 마지막 한판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략 분석부터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승리를 위한 완벽한 작전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마감 전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조준진 코치님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 전문가 조준진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준 코치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한눈에 또 일목요연하게 오늘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비트코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치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보시면요. 그간 강했던 반도체들이 오늘 다소 쉬어가는 듯한 느낌을 보이는데 기존 주도주였죠. 조선과 방산, 원전 섹터가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하락했지만 이내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이 에너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56% 상승한 4,577선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26% 강보합으로 946선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조 5천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천억 원, 기관은 9천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같은 흐름인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천억 원대, 기관은 큰 방향성 없는 가운데 80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희 코치님, 네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26년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26년 되게 시장이 되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도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좀 공격 위주의 전술을 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투 포스트 시스템으로 좀 가보자. 결국은 이 반도체를 한 포스트로 주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가 또 이제 제약바이오 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이런 섹터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온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공격적인 전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 수비적인 좀 전술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좀 지역 방어를 좀 갖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을 만큼 좀 무르익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있을 어느 정도의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럼 과연 우리가 조정 때 큰 손실을 보시면 또 안 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또 타이밍을 우리가 또 잡기 위해서는 이 최대한 실점을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어이없게 큰 3점 슛은 허용하지 말자. 그래서 지역 방어를 하면서 뭐 일부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조정을 이용해서 좀 강력하게 나중에 이제 공격 전술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늘은 지역 방어의 수비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수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하루하루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의 TV방송 유망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표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SK바이오팜 36%, 자동차와 로봇이 합쳐진 대표 카봇의 대표주죠. HL만도는 64%고요. ABL바이오 세 자릿수입니다. 110%, 코리아서키트 61%, 셀트리온 16%, 사면은 62%, 에이프릴바이오 35%, 유진로봇 15% 등 매우 많은 종목들이 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ABL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여기 지금 나왔던 뭐 ABL 바이오부터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주를 제가 계속 그 로봇주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계속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이유가 올해 이벤트가 있었었죠. 이미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CS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 있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00%를 좀 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실현을 한 상태인데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어차피 CS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차익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홀딩하는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얼마 그 11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좀 오랫동안 이 셀트리온을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봤는데 제가 드디어 이게 돌파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26년도에는 우리가 좀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차피 뭐 바이오 시밀러, 고부가 가치의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또 CMO 사업도 계속 이제부터는 이제 수주를 받기 때문에 26년도 1분기, 2분기에 이어 계속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우리가 좀 돌려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마 11월 말 정도에 한 18만 원대에서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좀 공략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나머지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일단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있는 데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으로 이 바이오 종목들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차트를 보니까 이 진입 구간이 매우 대단합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차는요, 차트 보시면 1월 7일 불기둥을 세우기 직전에 진입하셨어요. 어제 잠깐 꺾이나 싶었던 주가는 오늘 다시 상승세 보이고 계시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계시는데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 날 이제 편입을 한 종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의 종목이 좀 산타였네요. 산타의 종목이 좀 되지 않았었나. 네. 일단은 이제 CES를 앞두고 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이 CES에서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이 현대차 그룹결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어요. 네, 아틀라스가 그러다 또-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이 부스에도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이 참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차별도 현대 뭐 오토 에버라든가 다양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뭔가 이제 자동차 완성체 그 그룹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피지컬 AI 쪽, 이제는 로봇 쪽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 좀 도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이전에 뭐 또 관세 역량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현대차 좀 공략을 했는데, 지금 3일 전이었었죠.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어제 약간 좀 조정이 후에 오늘 또 다시 올라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 현대차의 그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완성차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AI가 결합된 이제 피지컬 AI 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들어서 이 관세의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견조한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6년부터에는 이제 관세가 15%로 이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일밖에 없을 거고 뭐 계속 지금 뭐 뉴스를 보면 현대차가 계속 AI 쪽이라든가 뭔가 계속 뉴스들이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제 자동차 말고 로봇과 피지컬 AI 쪽 섹터를 좀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좋겠고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고 일단은 뭐 40만 원 점 정도 근처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뭐 만약 이 현대차를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지금은 추격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굳이 좀 지금 있고 분명히 눌러주는 타점 그리고 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또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이제 QR 코드가 나오면 하단에 QR 코드 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제가 또 현대자동차 그 이외에도 관련된 섹터들 또 제가 자세하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준진 코치님이 산타처럼 이렇게 공략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과 함께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작전 타임이 필요한 섹터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섹터는요. 바로 방산, 반도체, 조선입니다. 첫 번째 섹터 방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는 방산 섹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국방 예산 증액 소식과 내년 실적 시즌 기대감까지 더해져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시스템 강하게 시세 분출해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잠잠했던 방산 섹터, 올해 상승 랠리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코치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요새 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플레이 중에 또 한 축을 또 이뤄 나가는 네. 그런 부분인데 뭐 작년에도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지만 우리가 방산이 쉽게 죽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 물론 이제 작년 6월달에 이제 이 조방원 주도주로 이제 끌고 왔을 때 우리 방산주가 상당한 이제 상승폭을 했었지만 지금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환경들을 보시면 네. 이제는 이전같이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네. 항상 자국 독립적으로 하고 지금 계속 많은 이제 이슈들이 나오는데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축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국의 국방비를 이제 50% 증액을 하겠다. 그리고 또 방산업체들 또 자사주 매입 배당 금지해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대적인 이제 부과를 우리나라가 이제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방산 섹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LIG 넥선 오늘 또 하나시스템이 돋보이죠. 하나시스템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외에도 지금 뭐 그린란드라든가 지금 또 이란, 이스라엘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또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또 마약 문제 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이제 타국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군사 개입이 아무래도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럴 때마다 이제 각국들은 아무래도 이 방산, 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욱더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을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단기간에 뭐 죽을 섹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눈여겨 보자.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실적 발표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돋보였던 게 오늘장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게 하나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하나시스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도 혹시 진입 가능할까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되게 여러 복합적인 뭐 이슈들이 있어갖고 방산부터 해갖고 뭐 조선과 관련돼서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쫓아갈 필요는 없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이 슈팅이 나오면 쫓아가면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하루 급등했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은 안 되고 네. 한 번 조정인데 이렇게 급등한 만큼 조정의 폭도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되게 상당히 깊습니다. 뭐 이전 같으면 조정 뭐 2, 3% 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뭐 6%, 7%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럼 눌렸을 때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럼 하단에 QR코드 갖고 오시면 제가 방산 관련 섹터들 또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업체들 실적까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하단에 QR코드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이 나왔을 때 진입해 보기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진입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수출 지표에서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방원의 수급을 뺏기면서 반도체 섹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던 걸까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뭐 이제 26년도 들어서 시장이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아까 전에 방송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포모를 이끌 수 있는 반도체 섹터였다. 근데 오늘 어제 밤이었었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지어가는 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보합권에서 지금 빨간불 네. 들어왔다 하는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한 1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대부분 어디서 팔고 있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이죠. 전기전자 차익 실현하고 업종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나. 이거를 이제 개인들과 좀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데, 물론 이따가 뭐 제가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된다면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6년 들어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는 이 지표들에 따라서 이제 26년도 미국에 가면 연준의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나와 있고, 만약에 이 비농업 고용에서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경우, 이 고용 서프라이즈가 딱 나왔다. 네. 그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그라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좀 많이 올랐었던 이 기술주의 반도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에 빌미를 좀 주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지표들에 대한 좀 경계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 아주 주목해 봐야 할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는 조선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 내에서는 방산 다음으로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 MRO 사업 및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으로 이번 주 내내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치님, 조선주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이랑 좀 이렇게 흐름을 같이 타고 내려온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국방 예산을 이제 증액한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이 높고 증가율이 높을 것이 아무래도 해군 쪽입니다. 해군 쪽. 해군 하면 당연히 이제 조선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방 예산이 급증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군함 사업이겠죠. 네. 이 군함 사업 쪽을 영위하는 이 조선 업체들의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나라 조선 관련 섹터들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오션, 뭐 HD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조선기자재, 뭐 한국카본 같은 LNG 관련 이제 본행제를 하는 한국카본인데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좋은 그 소식들이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필리 조선소를 또 확장하겠다. 네. 예, 이미 도크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었고 또 미국의 인공지능 이 자율운항 솔루션 기업이죠. 이 해버 AI와 이 파트너십을 이제 맺어서 이 무인 수상함, 예, 무인 수상함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아마 뉴스 보시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게 이제 MRO 관련된 이제 뉴스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비 수리 개조하는 걸 이제 MRO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해군 함정 정비 협약입니다. 이거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조선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LNG 관련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의 이 함정 정비 협약 취득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 왜 이 열을 올리고 있냐? 이 협약을 맺어야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선업 섹터에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도 준수하게 좀 나올 거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1분기 초반에 HD현대중공업이 또 스타트를 잘 끊어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 섹터 따로는 보지 말자. 결국은 올라가는 게 방산 섹터랑 좀 엮어서 좀 같이 지켜보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도 좀 실적 발표 때까지는 방산 섹터랑 엮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올 한 해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모습을 분출해냈잖아요. 네네. 이제는 방산과 조선이 이 상승 랠리를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네. 반도체가 끝났냐?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 올라왔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증가시켰던 부분의 대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가 메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단에서 조선과 방산이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따로 뭐 플레이를 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은 반도체권 좀 쉬어갈 때 조선 방산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우리가 연초에 주도 역할을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주가가 미리 이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과 상단을 활용한 약간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이전 작년 6월달 같이 계속 뭐 갖고서 그 길게 긴 추세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단과 상단을 좀 공략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공략으로 방산주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코치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돌아가면 보면 될까요? 물론 뭐 탑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네. 마찬가지로 또 하나오션. 뭐 이제 잠수함 관련돼서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이제 60조라는 국책 사업. 뭐 정부에서도 지금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가서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크게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대형주 위주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지금 상당히 못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 기반한 우리의 이 섹터들, 그러니까 뭐 조만간이 나올 수 있는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또 LNG 쪽에서 또 강점을 갖고 있는 해양 플랜트에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QR코드 입장하시면 뭐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 그리고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해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종목들 투자 전략 정리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작전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조준진 코치님의 히든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코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선수 알려주시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많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좋은 시장에서 좀 짜증도 날 법한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 26년 들어서 우리가 좀 네이버를 이제 한번은 미어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계속 지금 모든 종목들을 얘기할 때마다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분기 좀 이제 실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고 효율성 이 증대 작업이 계속 되고 있고 AI에 관련돼서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뭐 이전에 또 작년에 나왔던 뉴스였었죠. 이제 두나무와 관련된 이제 포괄적 협약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는 조금씩 하나씩 한둘씩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이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쿠팡 사태 물론 이게 뭐 100% 이쪽 100% 영향이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쿠팡 사태 이외에서 반사수혜적인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드러나다 보면 1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네이버를 좀 갖고 와봤고요. 그럼 차트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주가에 대비해서 지금 큰 틀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돌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뭐 상승폭보다는 하단을 이용한 이 상단 정도 하면은 한 뭐 28만 원 후반대 아니면 30만 원 초반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5년, 26년, 27년이 갈수록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의 증가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최근 들어서 원래 이제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지만 작년 말부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화면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연기금들의 이제 좀 매집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좀 네이버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네이버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네이버 가져와 주셨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최근 쿠팡 사태 이후로 반사 이익까지 얻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네이버의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비트코인 작전 타임을 진행합니다. 김태준 코치님이 비트코인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코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인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김태준 코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작년 하반기 최고점 대비 조정을 거친 후에 새해를 맞아서 바닥 다지기와 반등을 시도하는 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시장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인데요. 관망세도 지속되는 듯한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
네. 쪽이 지난주가 상당히 좀 핫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반등 국면이 나왔었다가 이번 주 초 들어서면서 며칠째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간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특히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아마 1월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얼마 가격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위주로 또 안내를 드릴 건데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9만 달러 부근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죠. 지난 올 초부터 강하게 이 바닥권 대비 약 8%가량의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지난달이었죠. 12월 달 고점이었던 이 95K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이 쌍봉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더블탑에 따른 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100K라고 하는 이 10만 달러까지는 언제까지 나오는 이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봐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1월 중순에 나오게 되는 이 시장 구조법 관련된 이슈 자체가 나오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9만 K 이 9만 달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큰 틀에서 비트코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 거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이 지난해부터죠 2025년부터 이어왔던 이 하나의 그 캔들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이와 같은 하나의 거대한 이 트렌드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채널 상단 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 자체가 여러 번 나오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채널을 한번 이탈했었던 게 지난 11월 달입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채널 하단 구간에서 이 채널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 94K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이 과매도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게 최근 한 달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조금 내가 안전하게 확인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달러 기준으로 95K 위쪽으로 안착하는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매매 시점, 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은 이 4가지 이 시황 체크 관련 내용들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칭 전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이번 주 내에서는 중요한 이슈 자체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 고용보고서 발표와 또 미국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이슈 자체가 남아 있는데 이를 앞두고 최근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이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 이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 우상향을 위해서는 제가 2가지 요소를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플로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은 지난 2일과 5일 사이에 어떻게 본다면 기관들의 순 매수 유입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 기관의 순 유입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최근 이틀간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자체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보고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하겠다라는 비트코인의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 심리 지표 중에 하나인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은 현재 이 극단적 공포에서 이제 공포 구간으로 한 단계 조금은 완화되어 있는 시점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Fear 단계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매수 시점을 만들 수 있는 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또 특이사항 나타나게 되면은 또 추후 방송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미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네. 나와서 이 클래리티법, 이 시장 구조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1월 중순의 이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경우는 결국에 이 MSCI 지수 편입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비트코인의 지위 자체가 최근 2-3달간 흔들리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MSCI 이 지수 편입에서 퇴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다행히 이 지수 편입은 유지가 됐던 만큼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좋은 것 자체가 이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리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 수급에 대한 이탈은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수치 자체가 약 88억 달러
상당히 나라는 자산 유출이었는데 다행히 일단 중요한 불은 하나 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1월 달 들어서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 자체가 반등하기 위한 중요한 그러한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 자체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이 시장구조법 자체가 이제 막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았습니다. 15일 전후로 해서 이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갈리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이슈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오늘 이 밤쯤에 고용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1월 말에 있게 될 FOMC 이 결과 발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현재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관측 자체가 거의 80%로 거의 동결이 확실시 되지 않나라고는 하지만은 이 고용 보고서의 어떠한 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이 퍼센테이지가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이 미국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미국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두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강보합 수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만약에 이 미국 대법원 쪽에서 이 상호 관세 판결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된다. 자칫 이러한 결과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 발표건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밤 새벽 1, 2시 전후로 해서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 판결 여부를 조금 지켜보고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 매매를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유무를 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치님,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 전략이나 뭐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현재 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은 최근에 이 알트코인 시장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확실히 알트코인 자체가 이 업비트라든지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를 보시면은 하루에 막 100% 상승하는 뭐 그런 종목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의 작은 불장이라고 좀 불릴 만큼의 알트코인 수급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현황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이 토탈 투 차트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나타낸 이 차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특징 자체가 이 지난 9월 달부터 나오게 된 이 기나긴 하락 추세가 멈추고 이 수렴 자체가 하방으로 끝나고 나서 현재 옆으로 횡보한 지가 거의 한 4주 이상 끌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이 구간이 만약 바닥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본다면은 상방으로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차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도지코인, 뭐 솔라나 같은 이 주요 메이저 암호화폐들도 최근에 도지코인 한 바닥권 대비 20%가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순환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 좀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조금 손쉽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따가 제가 히든 코인을 하나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규 상장 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난주 2일 날이었죠. 2일 날 대비 기준으로 약 바닥권 대비 한 15% 정도 확실하게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바닥권에서 먹을 만한 코인들이 현재 좀 많이 널려 있습니다. 시장에. 이 물반 고기반이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상당히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들어섰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오늘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리게 될 히든 코인도 이따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서 더 자세하게 비트코인 매매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선착순 10분께 무려 5일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AI 자동 매매 시스템 드린다고 하니까요. 총 10분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꼭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치님, AI를 이용한 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수익률이 최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자, 우선은 어떻게 이 수익률이 나오고 또 그에 앞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암호화폐 매매의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하지만은 정확한 시스템과 이 여러 가지 방법만 갖고 있으면은 이보다 쉬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암호화폐 매매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이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감정 매매를 좀 조심하라 강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심리적 요인에 따른 이 뇌동 매매를 좀 조심하라라는 부분을 이 사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항상 이 저점 매도하거나 뭐 고점 매수하거나 하는 등의 이 좀 잘못된 매매를 좀 네. 계속해서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수익률을 깎아먹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자체가 나오는 게 바로 뭐 일관된 전략들이 좀 부재하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장기적인 성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유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AI에 대한 이 필요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항상 보시면은 뭐 CES에서 이 엔비디아 이 황 사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기를 또 굉장히 AI에 대한 이 시대에다 맞춰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고 있는데 매매에 관련된 이 트레이딩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AI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자체가 달라진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되겠고 이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 바로 이 프로바빌리티 엣지라고 하는 이 통계적 우위를 바탕으로 확실히 백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만큼 그에 맞추어서 알아서 AI 알고리즘 매매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대세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이게 만약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금 뒤처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의 트렌드인데요. 이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인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 좀 속도가 빠르고 그에 맞춰서 효율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매매 자체가 하루에도 여러 번이고 이어지면서 이 복리 매매에 대한 사이클 자체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다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장도화되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구동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이와 같이 차트를 쭉 보게 되시면은 차트와 함께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추천 전략에 맞추어서 알아서 이 알고리즘에 맞춰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뭐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뭐 중장기, 뭐 단기 쪽으로 나눠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어떠한 코인으로 가지고 어떠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이 리플 등이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더리움과 이 리플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외적으로도 레버리지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손익절 설정에 대한 부분 또한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눈에 아우러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방송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내가 써봐야 쓸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10분을 대상으로 5일간 무료 체험 이용권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동 매매 시스템 잘 들어봤고요. 이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오늘 선착순 10분께 무료 5일간 드린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코치님이 계신 작전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입장해 보셔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히든 종목을 안내드리기 앞서서 네. 한 번 더 제가 또 강조드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네. 네. 알고리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간략하게 짚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 보시면 이 AI 핵심 알고리즘 전략이 5가지가 있다. 아마 방송을 좀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쭉 보시면은 공격형과 안정형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박스 돌파형이라든지 뭐 ABC 파동형, ART 리듬형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금 프로 영역에서 이 차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 간단한 얘기를 들면은 이 저점에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박스 돌파형을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ABC 파동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말해서 이제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있죠. 그러한 이 파동을 이용해서 핵심 알고리즘이 들어갔다 정도로만 아시면 된다. 이 정도로만 참고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부분이 이 전략 백테스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난해 이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해왔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실히 메이저 암호화폐를 가지고 확실한 이 수익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 추정치를 또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이 리플의 경우는 약 408% 정도가 나왔고 솔라나의 경우도 약 300%, 도지코인의 경우도 약 700%가량 나오게 되면서 아마 곧 있으면은 이 지난 하반기에 또 누적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추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복리 수익률 자체가 크게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매매 빈도에 대한 부분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좀 안정화가 오히려 늘어났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수익 사례입니다. 네. 제가 항상 갖고 나오죠. 매주마다 네. 나오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최근 손익률 자체가 거의 100% 수준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70에서 10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안정화가 되었다. 이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된 알고리즘 매매인 만큼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 이용자들마다 좀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좀 수익률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또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 매매 이 횟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수익률 자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복리 수익률로 꾸준하게 찍히게 되는 게 또 AI 알고리즘 매매 장점이다라는 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좀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로 오늘의 히든 코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이 지난주에 제가 갖고 나와서 드렸던 종목의 경우는 아까 클리어풀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아마 15%가량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좀 수익이 좀 크게 보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가지고 온 코인은 조금 전통적으로 이 상장된 지 좀 오래된 가운데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지난 실제로 2018년대, 19년대 한창 불장이었던 당시에 굉장히 좀 핫했던 바닥 대비 거의 100배 이상 오른 코인 가운데 하나로 오늘 선정을 해왔고요. 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반등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매매 타점으로 유리한 구간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힌트가 바로 첫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세타라고 하는 블록체인 운영에 사용되는 토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좀 암호화폐를 조금 매매를 해보셨거나 좀 친숙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혹시 그 코인인가 그 암호화폐인가 하시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코인인데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떠오르는? 네,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두 번째 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결제를 위한 이 가스 역할을 하는 이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암호화폐 중에 특히 가스 수수료 역할을 하는 코인이다. 이 정도면 이제 힌트를 거의 다 드렸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확실히 좀 압축되는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 바닥권 매집 국면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확실히 상승 전환 시그널 자체가 임박되어 있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쭉 보게 되시면은 이미 11월과 12월 사이에 하루에도 이 쭉 보시면은 바닥에서 갑자기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시세 유지는 못했지만은 이 짧은 꼬리 자체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 자체를 바닥에서 많이 키워오고 있던 상황이었던 상황인데 최근 11월 사이만 하더라도 약 3번에 가까운 매집봉으로 의심되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12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 레벨 자체가 하방으로 밀렸죠.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늘어난 상황에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들의 이 작은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코인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금 바닥권 대비 좀 짭짤한 수익률 자체가 예상된다라는 코인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어떻게 조금 어떠한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에 들어가서 어떤 목표가까지 이루어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AI 알고리즘 요거 알아보시는 체험권과 더불어서 히든 코인 받으실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상장된 지 조금 된 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토큰 관련 코인 들고 오셨습니다. 이 코인의 코인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그 안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치님이 특별한 혜택 드리고 있죠. 무려 선착순 10분께 5일간 AI 자동 매매 시스템 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빨리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치님 지금까지 코인 관련 잘 들었고요. 저희 방송은 2시에 마감 전 작전 타임 세워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감 후에 작전 타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후 5시에 오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시에 뵙겠습니다.